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지만 알면 알수록 진짜 흥미로운 두 법적 절차의 교차점을 파헤쳐보는 오늘의 문헌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그야말로 거대한 두 법적 세계의 정면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절차가 법정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게 될 때 과연 법은 이 아찔한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낼까요? 아주 극적이면서도 사실 현실에서 은근히 자주 터지는 질문 하나로 오늘 해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혼 재산 분할 절차가 한창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그 중간에 부부 중 한 명이 덜컥 파산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에서는 이 재산 어떻게 나눌까 막 다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재산을 당장 빚잔치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속력을 다해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인 거죠. 자, 어느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그냥 계속 달리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로라 하는 법학자나 실무자들조차도 이 골치 아픈 충돌 상황을 속 시원하게 다루는 문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사 사건도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도산 절차가 겹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중한 원문 자료를 쫙 펼쳐놓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법률적 실타래를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네 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 충돌. 둘째, 절차는 중단되는가? 셋째, 누가 수개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파산 채권의 확정입니다. 이 충돌의 물리법칙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자, 바로 첫 번째 섹션, 충돌. 도산 절차 대 비송 사건입니다. 일단 이 두 기차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두고 가죠. 파산이나 회생 갚은 도산 절차라는 기차는요, 채권자들에게 돈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게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비송 사건이라는 기차는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가사 사건이나 민사조정 같은 비송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 피고가 법정에서 핏대 세우며 싸우고 판사가 누구 말이 맞다,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법원의 직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후견인처럼 문제를 쓱쓱 해결해주는 권위가 우선시되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진흙탕 싸움하게 두는 대신에 법원이 빠르게 개입해서 일상과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주려는 목적이 아주 강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중단되는가? 파산이 딱 선고되면 신나게 달려가던 비송 사건은 과연 그 자리에서 멈출까요? 파산 절차 정리가 우선이니까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일단 스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주도하던 이혼 재산 분할이나 민사조정 같은 비송 사건도 그 즉시 얼음처럼 딱 멈춰버리는 걸까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비송 사건은 파산이 터져도 웬만하면 안 멈추고 계속 굴러갑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비송 사건은 멈춰서서 하세월 기다리기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커서 무조건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둘째, 당사자들 다툼보다 법원이 직접 이끄는 직권주의 원칙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시작한 일이니 법원이 알아서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도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자기 재산의 꽃비를 꽉 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상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만약 도산 절차가 개인회생이다? 그럼 절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여전히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즉 운전대를 꽉 잡고 있거든요. 반면에 아예 빚을 탈탈 털어버리는 파산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때는 지금 다루고 있는 청구권의 성격이 대체 뭐냐에 따라서 기차가 멈출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변수가 생깁니다. 이 원문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요. 이 중단과 수개에 대한 룰이 진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법이나 채무자 회생법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송사건만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건 중단 안 된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들, 이 법리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 근거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그냥 멈춘다 안 멈춘다가 아니라 예외 조항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누가 수개하는가, 즉 누가 바통을 이어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 도대체 이 조종관은 누가 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사실 지주는 진짜 심플합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가 파산 재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빚 갚으려고 내놓은 그 돈덩어리와 관련이 없는 청구라면 그냥 채무자 본인이 계속 운전석에 앉아서 사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파산 재단의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구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파산 절차를 총괄하는 파산 관제인이 그 권한을 수개해서, 즉 이어받아서 절차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원문의 이 빽빽한 단락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경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쪼개주고 있습니다. 청구의 성격이 파산재단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 경로가 정확히 두 갈래로 쫙 갈라지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결국 돈이랑 엮여 있느냐 이거 하나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겉보기엔 엄청 복잡해 보여도 기준점 하나만 딱 잡으면 아주 명쾌하게 풀리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파산 채권 확정입니다. 결국 파산이라는 절차의 최종 목적지인 권리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1단계 먼저 법원에 저 받을 돈 있어요 하고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럼 2단계로 파산 관제인이랑 다른 채권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 진짜 돈 받을 거 있는 거 맞아? 액수는 정확해? 하고 조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태클을 안 걸고 무사히 넘어간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서 채권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깔끔한 흐름에 누군가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해설의 가장 진짜 핵심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2단계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잠깐 나 그 채권 절대 인정 못해 하고 다툼, 즉 이의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완전히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앞서 멈추지 않고 신나게 달려오던 비송사건, 예를 들어 이혼재산분할 조정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굳이 귀찮게 새 소송을 여는 대신에 그 진행 중이던 비송사건을 그대로 수개해서 파산채권을 확정하는 소송으로 그 성격을 싹 변신시켜 버립니다. 원래 있던 가사사건을 파산 분쟁을 최종 매듭짓는 도구로 재활용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헌의 저자도 이런 복잡한 일반론의 결론을 딱 내리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다음 스텝을 슬쩍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거대한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자, 이제부터는 민사조정 사건이랑 가사사건, 이 구체적인 링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여줄게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뼈대를 완벽하게 세웠으니 이제 진짜 살을 붙이러 가겠다는 전문가의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질문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스터한 이 강력한 물리법칙들을 실제 민사조정이나 가사사건에 직접 딱 대입해보면 과연 어떤 다이내믹한 그림이 펼쳐질까? 도산 절차와 비송사건이라는 두 거대한 기차가 충돌했을 때 왜 절차가 멈추지 않는지, 조종석은 누가 넘겨받는지,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 진행 중이던 사건을 어떻게 트랜스포머처럼 확정소송으로 변신시키는지, 이 기본 원칙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이 탄탄한 기초 지식을 무기 삼아서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 속에서 법이 어떻게 살아서 숨쉬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 해설이 여러분이 이 복잡한 법적 교차로를 꿰뚫어보는데 작게나마 통쾌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